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제 또래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시는데 제 이야기도 보내면 재미있을 것 같아 보내봅니다. 저만큼 인생이 박복한 여자도 없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은 자식인 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제 위로 하나 있는 오빠만 어와둥둥하며 키웠어요. 아이에게 하기에는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지만 제가 그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호되게 혼을 냈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겨우 그까짓 걸로 눈물을 흘려? 그리고는 오빠를 품에 안고 아이고 우리 장남 씩씩하기도 하지 라며 저를 괴롭힌 오빠를 오히려 칭찬했어요. 평생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오니 가족에 대한 정은 진작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자는 굳이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부모님의 강력한 의견에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는 가지도 못하고 바로 미싱 일을 하며 돈을 벌어왔어요. 애초에 저 역시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서 학교에 가지 못한 건 괜찮았어요. 중학교 다니면서도 변변찮은 친구 하나 없이 늘 혼자 지냈었거든요. 고등학교 가봤자 그런 외로움이 똑같이 이어질 테니 제게 학교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빠르게 돈을 벌어온다면 부모님도 우리 딸 대단하네 라는 말을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홀대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몇 푼이라도 더 손에 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같은 미싱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쟤는 정말 독해 라면서 수군거리고 제게서 멀어지려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차피 원래 친구 같은 거 없는 인생이었으니 그리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돈을 벌어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셨죠. 여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장남을 위해서 돈 벌어오는 게 도리다. 저는 저희 집에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남인 오빠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어떠한 물건 정도에 지나지 않았죠. 미싱 공장에서 일하며 처음 봉급을 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봉투를 드렸을 때 칭찬을 바라는 저에게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내뱉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서야 저희 집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정말 속이 빈 채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았죠. 부모님은 제가 평소보다 돈을 조금 가져오면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돈이 적어? 넌 집안을 생각도 안 하니? 그러다 제가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오면 칭찬 한마디는커녕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라며 제가 이 정도 금액의 돈을 가져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으로 굴었어요. 그 짓을 몇 년간 이어오다가 저는 결국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미운하고나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가족과 떨어지고 정말 저 혼자 되었다는 생각에 몇 날 며칠을 눈물만 흘리며 보냈어요. 잠을 잘 때면 자꾸 꿈에 부모님과 오빠가 보였고 그 꿈속에서 저는 사랑받는 막내딸로서 화기애애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너무 행복해하다가 문득 잠에서 깨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는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라는 차가운 현실에 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가 뜰 때까지 밤을 샌 적도 많습니다. 그때 병원을 다니진 않았지만 추측하기론 제게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제 한몫 건사하고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저도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날 사랑해주는 남편과 자식들, 그렇게 오손도손 살고 싶어. 하지만 그 흔한 연애는커녕 친구조차 없던 제게 갑자기 사귈 만한 남자를 만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진짜 그러다가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을 지경이었죠. 불행 중 다행히도 그때 당시 제가 일하던 도배집 아주머니가 참 사람도 좋고 서글서글한 분이었는데 제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낸다는 걸 알고 언제나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배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내가 우리 은결씨 정말 좋은 여자니까 남자도 하나 없이 사는 게 안타까워서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시켜주는 거야. 도배집 아주머니가 선자리를 주선해준 덕분에 저는 26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선자리라는 걸 나가보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여자들이 늦게 결혼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노처녀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선자리에 나가면서도 남자 쪽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노처녀인데다 변변찮은 가족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를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저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돈 많고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살면서 한 번도 부족한 것 없이 자라온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선자리를 인생에서 그냥 한번 좋은 경험한 거라고 생각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남자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자꾸 저한테 또 만나자고 하고 진지하게 교제해보자고 하고 은경씨 제 이상형입니다. 꼭 은경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제가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멀쩡한 사람이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겨우 한두 번 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것에 있어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을 해봤어야 했는데 당시 저는 그저 그런 남자가 날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하나에만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내 팔자에 이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희는 금방 연인으로서 교제하게 되었고 한참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겨 예상보다 일찍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하면서도 이상했던 점이 하나 있긴 했어요. 만약 제가 저희 남편 씨 부모님이라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부유한 시댁과는 달리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친정가족이 살아있다고 해도 연을 끊었으니 사실상 천혜의 고아나 다름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자기들이랑 비슷한 형편을 갖고 있는 집안이랑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애가 생겨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결혼하겠다고 찾아뵈었을 때 정말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남편과 살게 되면서 저는 남편이 절 한눈에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행동, 그리고 생각지 못한 애가 생겨서 온갖 멸시와 비난을 받을 걸 각오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 시부모님이 얼른 결혼해라, 우리가 빨리 식장 잡아주마 라며 마치 제가 도망가기라도 할 것 마냥 서둘러서 결혼시키려는 시부모님 행동이 절대 좋은 의도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죠. 당신 이 반찬 어제도 내왔잖아. 대체 어느 집 가정주부가 같은 반찬을 이틀 영속으로 내놔? 앞서 말했듯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남편은 자기 손으로 해본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시부모님 돈으로 용돈을 받으며 살았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업을 해보겠답시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시부모님이 지원해준 돈까지 쫄딱 말아먹은 경험이 있었죠. 사귈 당시에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본인이 그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시부모님이 잘 사니까 남편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그래서 설마 남편이 30이 훌쩍 넘는 나이까지 일 한 번 안 해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말이 가정부지 저는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바깥일까지 함께 신경 써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생활비로 쓰라고 남편에게 돈을 주긴 했지만 남편이 그 돈을 자기 혼자 다 써버리는 통에 저는 그 돈에 해왔던 도배를 이어오면서 생활비를 버는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낳은 자식들도 제가 다 돌봤습니다. 당신 집에 있으니까 나 일 나갔을 때 애들 좀 봐줘요. 제가 아무리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은 한 번도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환장하겠더라고요.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는 쉴 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어릴 때 중간중간에 깨고 칭얼거리는 통에 잠조차 제대로 못 잤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데 남편은 돈 없으면 자기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돈 달라 그러고 매일같이 술 퍼마시고 다니면서 새벽 늦게 들어오고 그런 거를 몇 년을 보니까
아무리 저라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얘기라도 하려고 들면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하며 남편은 제게 손을 들어 올리려 했어요. 그 폭력성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혹여나 아이들이 남편에게 맞을까봐 서럽고 힘들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저 속으로 삭히기만 해야 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애들까지 힘들어져. 그러니까 내가 잘 버텨야 해. 정말 자식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혼한 지 한두 달 만에 이미 미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방긋방긋 웃으며 엄마를 부르는 자식들을 보면서 이 힘든 생활들을 견뎠어요. 제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망나니 같은 남편의 횡포로부터도 지켜주고 싶었고요.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억척스럽다, 독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끔씩 그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을 원한다는 게 너무 큰 꿈이었나. 왜 나는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제 삶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곤히 잠든 아이들을 보며 우울감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편과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한 때가 오고 말았죠.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젊었을 적엔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행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이혼에 대해 그리 좋지 않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으로부터 그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혼을 고려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돈을 쓰고 다니고 심지어는 도박까지도 한다는 사실을 접했을 땐 아무리 세상에 좋지 못한 편견을 갖고 저와 제 아이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남자와는 꼭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러니 우리 이혼하자. 제가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그건 악어의 눈물이었지만 당시 저는 매일같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남편이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해서 그게 진실되지 않은 눈물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죠. 그저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는 남편의 호소가 진심이라고 믿고서 기껏 먹은 이혼 결심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남편은 한두 달 바짝 정신을 차린 척 새 사람이 된 척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예전의 남편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집안일에는 하등 신경 쓰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고 그 많은 시부모님 재산을 쏙쏙 빼먹으며 자기 좋을 것만 즐기는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그래 조금 더 지나면 정신 차릴 거야 라며 남편이 흘린 눈물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남편이 진정으로 정신 차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날은 없었고요. 제게 있는 새 자식들이 다 커서 결혼할 때까지도요. 자식들이 제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부족한 형편에서 애들 하고 싶은 것만큼은 다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마음가짐처럼 되지 않는 날들이 많아 제 자신은 제가 참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 사랑하고 따르는 자식들 덕분에 몇십 년의 그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딜 수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의 결혼을 진행하고 몇 년 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결혼식장에 들어섰는데 정말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아이들이 좋은 짝만 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도 있었지만 그간 고생하면서 3명의 자식을 키워온 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것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막내까지 분가하고 남편과 둘이서 사는데 순간 더 이상 이런 삶을 이어가야 할까라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왜 내가 저런 인간의 앞으로 남은 생까지 다 쏟아 부어가면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여야지? 차라리 저한테만 나쁜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겐 좋은 아버지만 되었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제 남편은 한 번도 자식들 교육이나 그런 것에 있어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애초에 어릴 때 식사 챙겨주는 것조차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냉정하게 봐서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깝지만
얼마 안 남은 생이 남아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이 먹고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한 마리의 어여쁜 나비가 되어서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싶었어요. 봄날에는 꽃내음을 맡고 싶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듣고 싶었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고 싶었습니다. 겨울엔 아무 생각 없이 한방눈을 보고도 싶었어요. 남들에게는 사소할지 모르는 소소한 행복들이 제 인생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행복들을 누워서 TV 보며 배나 끌고 있는 늙은 노인과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특히나 이제 자식들도 다 결혼을 했으니 이제 부모가 둘 중 하나가 없다고 해도 그리 큰 흠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에겐 여전히 자식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만약 자식들이 저희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한평생 남편과 함께 살아갈 생각도 있었죠. 그러나 자식들에게 은근슬쩍 이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보니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럽게도 자식들은 전부 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얼른 이혼하세요. 사실 전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이혼하시길 바랬어요. 그동안 어머니 혼자 저희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맞아요. 더 이상 어머니가 힘들어하며 아버지를 견딜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도 얼른 이혼하고 어머니 인생 사셔야죠. 자식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결혼해서 지가정 꾸렸으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내가 같이 살 이유가 없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제게 손을 들더군요. 이제 빼먹을 시부모님 재산도 없고 남편도 늙어 꽤 힘이 없는데 자존심은 남아있는지 또 여자 타령을 하면서 말까지 함부로 하는 남편을 보며 이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드는 남편에게 또 나를 때린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참고로 우리 애들도 당신이 그동안 나 때리고 그런 거 다 알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 내 편 되어준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리 쉽게 넘어갈 순 없을 거예요. 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은 진심으로 들렸는지 혼자 궁시렁궁시렁대며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을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이제 자기가 강압적으로 이혼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편지를 한 통 써서 주더군요. 사랑하는 여보. 첫 줄부터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무슨 내용이 쓰여있나 궁금하긴 해서 읽어보니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아마 며칠 동안 남편은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이혼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손해인지요.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혼했을 때 손해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한 남편이었지. 미안해요. 사실 마음속으론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데 내가 워낙 무뚝뚝한 성정이라 그런지 당신에게 느끼고는 있는데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커서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 있었던 것에는 당신의 공이 너무 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고생할 동안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남은 생이나마 당신 곁에서 훌륭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 이런 날 한 번만 용서해준다면 절대로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해줄게. 제가 젊었을 때면 이 편지를 읽고서 정말 남편이 반성했구나 라는 생각에 감동했을 겁니다. 실제로 젊은 적에도 이혼하려 했을 때 남편이 눈물을 보이며 사과를 한 덕에 제가 이혼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니까요. 그러나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사람에 대해 알 만큼 다 알고 특히나 오랜 기간 남편과 살아왔는데 남편이란 사람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딱 봐도 지금 이혼하자고 하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된 편지였어요. 이제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지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제가 순진하지도 않았고 이미 남편에 대해 알 거 다 아는 이상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침을 뱉었죠. 그런 사탕 발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편지 쓸 시간에 이혼 서류나 작성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했으면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든 아님 화를 내든 둘 중 하나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남편을 일주일 넘게 저를 쫓아다니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정말 다신 안 그러겠다고 사정을 하더군요.
이미 이혼에 대해 확고한 결심을 갖춘 저로서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생각이 들 만큼이요. 제가 장 보고 들어오면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기도 했고, 그때 지워줬던 것과 같은 편지를 정말 매일 한 톤씩 써서 제게 주는데, 제가 만약 조금은 젊었더라면 저런 행동에 이 사람이 정말 이번엔 정신 차렸나 보다 하고 한 번 더 믿어줄 수도 있을 법했습니다. 계속 이런 남편의 행동을 보다가는 정말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어영부영 결혼 생활을 계속할 것 같아서 저는 결국 제가 먼저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 남편에게 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신 계속해서 이런 수작 부릴 시간에 빨리 이혼 서류 작성해서 달라니까요.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생각 없고 애들 도움받아서 내 인생 살아갈 거예요. 이미 나는 젊은 시절에 당신한테 기회를 한 번 줬는데 그걸 차버린 건 당신이에요. 남편은 저를 밥으로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한번 넘어가줬다고 해서 그 방법이 또 먹힐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어떤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이제 이런 방법이 더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방금 전까지 글썽이던 눈물은 어디 가고 표독스러운 얼굴로 변해서는 이 방울망구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때리더군요. 혹시나 몰라서 핸드폰을 챙겨 남편이 있던 방에 들어왔던 저는 바로 112를 불러 경찰에 신고하고 자식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설마 제가 경찰에 자식들까지 다 부를 줄은 몰랐는지 어버버 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연락이 들어간 상황이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자식과 경찰들이 저희 집에 몰려왔죠. 자식들은 절 대신해서 경찰들에게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당해온 것을 이야기했고, 저는 경찰들의 보호 아래서 큰 아들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큰 아들 집에서 묵고 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며느리가 제가 있는 걸 아무렇지 않아 하고 오히려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것들을 듣더니 원하시는 만큼 여기 있어도 된다며 편의를 많이 봐줘서 조금 마음 편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며느리에게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창피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어진 물인데 체면이고 뭐고 남편과 이혼이 먼저였거든요. 남편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 큰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자식들에게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뭐 내용은 너네가 자식이니 네 엄마 좀 말려달라 이런 건가 본데, 제 자식들은 오히려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랑도 연 끊고 정말 남은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싶은 거 아니면 저랑 이혼하라고요. 정말 생각해보면 제가 부모복, 형제복, 그리고 남편복은 없어도 그만큼 자식복은 두둑히 있는 모양입니다. 진짜 제 자식들 아니었으면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요. 얼마 전에 큰아들이 만약에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소송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변호사 통해서 상담 받아보면 충분히 방법이 나올 거라고 저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줬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것은 많지만 소송까지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어찌됐던 제 남편이자 자식들 아버지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빨리 이혼하지 않으면 큰애들 도움을 받아서 소송까지 갈 테니 괜히 일 더 커지기 전에 순순히 합의 이혼으로 끝내자고 이야기를 남긴 상황이긴 해요. 바로 빨리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서 저도 이런 삶은 정산하고 앞으로 남은 생은